일단 첫 번째로 이 두 분이 나스닥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첫 번째로 이분 캐시 우드 누나 이 얘기부터 먼저 해 보자고요.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운영하는 펀드가 아크 이노베이션 ETF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분 아시겠지만은 테슬라 투자해 가지고 작년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타가 됐고, 또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으로는 우주항공이다, 우주항공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소위 이제 스타 애널이다, 뭐 스타 펀드 매니저다 이래 가지고서는 꽤 인기가 있었었는데, 이분이 운영하고 이제 설정을 한 게 아크 이노베이션 ETF라는 거예요. 근데 이 ETF가 2월 16일 고점 대비해 가지고 35%나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시우드의 그 작년 성공 신화를 믿고선 따라왔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개미들, 미국에서도 이제 뭐 로빈후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막 우와 하면서 몰렸었다가 지금 대규모 펀드런 상태, 자금 이탈이 꽤 큰 규모로 지속이 되고 있어요. 대규모 이제 환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일단 여기서 자금이 빠지게 되면은 얘네들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투자하는 뭐 테슬라라던가 벨라도, 그다음에 로쿠, 뭐 스퀘어,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ETF에서 자금이 빠지다 보면은 실물 자산도 이제 같이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고, 그다음에 델라독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 관련주고, 로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스퀘어가 전자상거래고,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는 뭐 비트코인 거래소고, 뭐 이제 요러다 보니까는 이거 다 느낌이 어때요? 진짜 이노베이션하죠. 예, 다 성장주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제 나스닥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중소형주들이기 때문에 러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캐시우드가 뭘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원자재나 막 그다음에 뭐 금리,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오르면서 가치주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가치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상승을 하고, 요즘 성장주들은 좀 재미없는 흐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좀 하락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락한 거지, 특별히 이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제 자금이 좀 이탈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어차피 가치주가 이제 좀 오르다가 이제 또 지금 성장주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눈이 이제 좀 이쪽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요런 흐름이 지금 나와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나스닥 지수 급락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 이분이 이제 시장에 참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참 잘하시는데, 예전에 트럼프 형은 참 당근 위주로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분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세금 우려가 어제 이제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세금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는 많이 드렸을 거예요. 법인세 인상을 이제 트럼프가 21%까지 낮췄었죠. 근데 이거를 다시 28%까지 올린다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시장에서는 아이 그래도 이제 지금 공화당에서도 반대하고 뭐 하니까는 28%까지는 좀 무리고 25%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아니라 28%까지 올릴 거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불거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자본 이득세에 대한 거는 계속 준비를 중이죠. 자본 이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지금보다 곱하기 두 배가 늘어나서 한 40 몇 퍼센트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그러니까는 요 자본 이득세가에 따라서 요 자본 이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물이 출회될 것이다. 근데 이 자본 이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대부분 페이스북이라던가,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제 요런 것들에 투자된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대규모 매물들이 나올 거다라는 우려가 또 불거지면서 어제 페이스북이 4%가 하락했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3%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2.5%가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 하락하면서 시총 상위주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금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법인세가 올라간다는 우려가 또 강하게 강조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지속이 다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자본 이득세에 대한 준비를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건데, 이것들이 대부분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매수를 많이 했던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주들에서 매도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매도가 더 많이 집중이 됐다,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이렇게 빠졌어.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당연히 미국 시장이 하락했고 그것도 큰 폭의 하락을 했으니까는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지금 초반에는 뭐 한 0. 코스피 한 1%, 0.1%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한 0.6%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또 여기다가 어제 전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꽤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 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 시장이 큰 폭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무려 4.6%나 급락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2000 중소형 지수가 한 2.6%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시장에 충격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때도 이제 그 세금 관련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캐시우드, 그 다음에 미국의 세금 인상, 딱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캐시우드 ETF 펀드에서 자금이 많이 빠지는 거랑, 그다음 미국 세금 올리는 거랑 우리나라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위기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세금 이슈로 인해서 예전에 한번 급락이 났었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세금 이슈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하락했었을 때 바로 다음날 회복하는 움직임 나와줬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4월 중국 물가지수,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하락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 물가지수의 발표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돼서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중국 물가지수가 굉장히 뭐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져서 중국 은행에서 뭘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추가적인 하락에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인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등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뭐 2% 3%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단기 약재로 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혹시라도 현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 물가지수 발표 나오는 거 보고 매수라던가 뭐 신규 매수라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선 이슈가 하나 더 있죠. 국내 시장 자체로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SKIET가 오늘 신규 상장을 하죠. 그래서 요거 뭐 따상 확정이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요즘 좀 청약 경쟁이 있고 뭐 좀 자금이 몰린다 싶으면은 따상은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만 5천 원에서 이제 공모가가 형성이 되는데, 오늘 따상을 가면 27만 3천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신규로 공모 청약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따상 가면 한 주당 16만 8천 원 정도 수익이 날 텐데, 아마 많이 받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수익률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률이지만은 금액으로 따졌을 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크게 막 계좌상으로 뭔가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들어가자마자 따상이 돼서 딱 잠가 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장중에 막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국내 시중 자금이, 유동 자금들 있죠. 유동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시중 자금이 한 요 정도, 일반적으로 한 이 정도 항상
그날그날 테마주, 그날그날 이슈가 몰리는 종목에 이제 따라다니는 이제 단기 자금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기 자금들이 오늘은 SK IET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테마주들이라든가 다른 중소형주들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 IET 쪽으로 자금이 얼마나 몰리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단타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단타 치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K IT에 자금이 몰려서요. 항상 그랬어요.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상장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상장한 당일에는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더라고요.